이제 본격적으로 순열을 시작해봅시다. 이제 순열 시작이다. 우리가 할 순열은 이제부터인 거지. 되게 다양한 경우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문제. 지금 풍산자 우리가 이제 174쪽까지 하게 될 텐데 여기 있는 문제들이 다 다른 유형이야. 완전 다른 유형이고 늘 얘기하지만 베이스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다양한 유형을 보는 거거든. 여기 있는 애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갈 거야.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다 베이스는 얘네들이 될 거라서 선생님이 좀 유형별로 설명을 잘 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 얘네들이 이제 문제를 풀기면 다른 애니까 좀 다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볼까. 지금 남자 4명, 그 다음에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일렬로 세운다는 게 이제 나열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녀를 얘기하는 거야. 7명을 나열할 때 여자 3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쓰고 봅시다. 이제 다 베이스가 되는 문제들이니까 유형별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이웃한다라고 하면 이웃하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웃하는 아이들끼리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할 거야. 근데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반드시 뭘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덩어리, 이웃한 아이들끼리도 이웃한 것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리를 바꾼다는 걸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나열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다. 나열하는 것도 고려를 반드시 해줘야 돼. 선생님은 무조건 모든 문제를 눈으로 보고 그림으로 푸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남자 4명, 여자 3명 있을 때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남자 4명을 이렇게 M1, M2, M3, M4로 생각을 할 거고 여자 3명을 F1, F2, F3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부터 무조건 남자는 메일이니까 M을 쓸 거고 여자는 피메일이니까 F를 쓸 거거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자 3명이 지금 이웃하고 싶은 거지. 얘가 지금 이웃하고 싶어.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하겠다? 저 여자 3명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할 거야. 이렇게. 얘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 명으로 취급하겠다라는 거지. 한 명으로 취급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원래는 총 7명이었는데 얘를 한 덩어리로 생각했으니까 마치 몇 명인 것처럼 느껴져. 5명인 것처럼. 그치, 5명인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 나갈 텐데 첫 번째로 문제를 어떤 느낌으로 풀게 될 거냐면 5명을 나열하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게 될 거야. 그럼 5명을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어? 5팩이 되겠지. 5팩이 될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제 맨 마지막에 항상 뭘 생각한다고 그랬냐면 덩어리가 한 덩어리, 이 이웃하는 아이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내가 덩어리로 생각한 게 여자 3명이거든. 이 여자 3명도 어떤 걸 생각해줘야 된다? 나열해서 그치,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여자 3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 3팩이 되겠지. 이렇게 3팩이 되겠지. 그래서 5명을 나열하는 5팩과 여자 3명 한 덩어리가 이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3팩, 얘를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고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어떻게 해서 곱해야겠지. 그래서 얘는 5팩이 120이었고 3팩이 6이니까 답은 720까지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 베이스가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건 전혀 없을 거거든. 어려운 건 전혀 없지만 이런 도구들을 빨리 습득해야 되는 거야. 이웃한다라고 하면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할 거고 그 덩어리를 다시 나열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계속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잖아. 이게 어려운 문제면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거든. 너희가 그거를 좀 꼭 생각했으면 좋겠고 사실 여기 지금 모든 문제에 다 별표를 쳐야 되는데 선생님이 좀 구분하기 위해서 413번에다가 별표를 한 개를 칠게. 이게 이제 사실 제일 까다로운 문제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문제거든. 우리가 이제 흔히 어려운 문제가 되면 이걸 활용하는 문제가 많아. 지금 얘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A, B를 포함한
남자 4명과 A, B를 포함한 남자 4명과 그 다음에 여자 3명이 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해달라고 그랬어.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답을 했냐면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해달라. 않는 경우를 구해달라. 아까는 이웃하는 문제였고 지금은 이웃하지 않는 문제잖아. 자, 여기도 이제 문제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읍시다. 만약에 이웃하지 않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면 상관없는 것을 먼저 나열할 거고, 얘는 방법을 꼭 알아야 돼. 먼저 나열한 후에 이웃하지 않고 싶은 거를 것을 사이사이에 집어넣을 거야. 사이사이에 나열한다.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무조건 그림 그려서 풀 거야. 지금 우선 요 문제 1번 문제에서는 A, B를 포함한 남자 4명이 상관이 없거든. 그냥 남자 4명, 여자 3명이 있을 때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고 싶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도 그림을 그릴 거야. 남자 4명이 있으니까 선생님 그냥 M1, M2, M3, M4라고 할게. A, B라고 쓰지 않을게. 지금 A, B가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자 3명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다 그러냐면 첫 번째로 상관없는 걸 먼저 나열할 거거든. 지금 이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고 싶은 거잖아. 그럼 상관없는 건 남자가 되겠지? 그러니까 상관없는 남자 4명을 먼저 나열할 거야. 그리고 이 상관없는 남자 4명을 먼저 나열할 때 반드시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럼 남자 4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한 4팩이 되겠지. 4팩이 될 거야. 그리고 그림을 그리자. 여기서 M1, M2, M3, M4야.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고 싶은 거거든. 그럼 이제 이거를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라는 걸 이제 이걸 통해서 배우는 건데,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고 싶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이 남자 사이사이에 여자를 집어넣으면 절대 여자끼리 이웃할 수가 없겠지. 그럼 지금 남자 사이사이에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인지가 보일 거야. 몇 군데. 보통 아이들이 여기만 생각하는데 여기도 되는 거지. 여기도 올 수 있고 여기도 올 수 있고 여기도 올 수 있고 여기도 올 수 있고 여기도 올 수 있어.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는 거야. 지금 여자가 올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냐면 하나, 둘, 셋, 넷, 5군데가 되겠네. 5군데가 되겠네. 그럼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두 번째로 이제 이웃하지 않고 싶은 여자 3명을 사이사이에 나열할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거야. 자, 여자가 몇 명 있지? 3명 있지. 자, 이 방법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 자, 첫 번째 여자 들어와. 너 어디 쓸래? 라고 하면 첫 번째 여자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지? 5가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선생님 여기다 쓸게. 첫 번째 여자 F1이라고 쓸게. F1이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그럼 F1이 하나 들어갔지. 자, 상황을 만들어. 뭐 F1이 여기 들어갔다고 쳐. 그럼 두 번째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겠지. 두 번째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그럼 세 번째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뭐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면 3가지가 되겠지. 그럼 이제 끝났네. 자, 얘네들은 문제를 풀 때 다 연장분상이 있는 거니까 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4 빼기 4, 30, 24. 아, 너무 크다. 480. 480 곱하기 3이면 1440. 40까지가 되겠죠. 그거 계산 좀. 1000 맞지? 1440까지가 되겠다. 자, 나는 이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했잖아. 얘를 해설지나 이제 선생님들은 사실 뭐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자리가 5개지. 자리 5개 중에 5개의 자리 중에 3명의 여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라고 해서 얘를 OP3이다라고 쓰는 경우가 사실 많아. 근데 나는 뭐라 그랬지? 이딴 거 안 쓸 거라고.
나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풀 거야. 그래서 순열 이렇게 해결할 거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자, 2번은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살짝 이제 문제를 바꾼 거지. 이번에서는 남자 A, B 두 명이 이웃하지 않도록서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두 번째에서는 뭘 구해달라고 하냐면 A, B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그럼 지금 A, B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 거냐면 A랑 B가 있고 굳이 남자, 여자를 구분할 필요 없이 몇 명이 더 있는 거냐면 5명이 더 있는 거네. 이렇게 전체 7명 중에서 얘네만 이웃하지 않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좀만 빠르게 풀어볼까? 어떻게 할 거야? 상관없는 5명을 먼저 나열을 할 거지. 그럼 상관없는 5명을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5팩이 될 거야. 그럼 이제 또 그림을 그려봐. 5명을 이렇게 나열했어. 그럼 이제 A, B가 어디에 들어가는데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되잖아. A,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거지. 그럼 자,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가지? 6가지.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5가지.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다. 30 곱하기 120이니까 얘는 3600까지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선혁이 오늘 학원 못 온다는데 이거 누구요? 선혁이? 선혁이요? 친척들이 와서 가족들끼리 여행 가려는데 저 빼고 가요? 무슨 소리 빼고 가는 거야 지금? 뭐야? 뭐요? 저 빼고 가요? 내가 물어봐줄게. 이게 직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415번 봅시다. 뭐야? 415번에 자 KO, RE 5개 문자를 모두 사용해서 만든 순열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이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는 거는 적어도에다가 동그라미 항상 쓰고 K, O, R, E, A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인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어. 자 얘는 이제 저 빼고 간대요? 내가 뭐야 왜 누나는 버림받았어 그랬더니 누나는 아침 일찍부터 학원이라 그런 거 같아요 라고 하는데 고등학생 인생이라 와 너무하다. 지금 이걸 지금 자 우선 이 문제를 통해서는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적어도 우리 사실 집합에서 이미 적어도 문제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을 텐데 자 적어도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되는 사건인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겠다. 이게 사실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100% 이렇게 풀진 않아요. 가끔 함정을 넣거든. 학교 내신 수준에서는 무조건 적어도 문제는 저렇게 풀게 될 텐데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적어도 문제가 나왔을 때 역으로 저렇게 푸는 것보다 일일이 세는 게 더 빠른 경우가 종종 나올 때 있기는 해. 그래서 100%는 아니다. 라는 걸 생각해서 물론 거의 대부분 이걸로 풀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는 자음 모음이라고 되어 있잖아. 선생님이 딱히 단어를 쓸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게. 흑백 관련 문제. 근데 흑백 논리라고 할게. 참 이런 딱히 단어를 쓸 게 없어서 우리가 이제 흑백 논리라는 게 뭐냐면 흑 아니면 백만 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 아니면 뒤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자음 모음이 나오거나 혹은 짝수 홀수 혹은 뭐 남자의 이런 식으로 흑백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거든. 근데 남자 여자다라고 하면은 쉽게 보는데 짝수 홀수 자음 모음 이렇게 나오면 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흑백 논리로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자음은 자음끼리 모음은 모음끼리
분류를 할 거야. 짝수, 홀수 얘기가 나오면 짝수, 홀수 분류를 할 거야. 그래서 흑백 논리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분류를 해서 자음은 자음끼리 그냥 몇 개인지, 모음은 모음끼리 몇 개인지, 짝수, 홀수 얘기가 나오면 짝수는 짝수끼리 문제에서 짝수를 몇 개 줬는지, 홀수를 몇 개 줬는지 이렇게 덩어리로 나눠서 문제를 풀 거다. 그럼 얘는 지금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이 오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KORA 중에서 자음인 거랑 모음인 걸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지. 지금 자음은 K랑 R 두 개가 있을 거고, 모음은 O랑 E랑 A 세 개가 있겠지. 이렇게 나눌 거고, KR, OEA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선생님 이렇게 한 번만 표현을 극단적으로 KROEA가 있다라는 거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자음이 두 개, 모음이 세 개로 문제를 풀 거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는 내가 지금 몇 개를 나열할 거냐면 5개를 나열할 거잖아. 항상 이제 그림을 그릴 거라. 나랑 문제를 풀면 제일 많이 보게 될 그림이야. 항상 이렇게 문제를 풀 거야. 내가 5개를 이렇게 나열할 거거든. 그러면 이 세상에 이제 지금 자음하고 모음밖에 없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고 싶다라는 거니까 끝이다라고 하면은 여기랑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랑 여기가 둘 다 끝인 거지. 이쪽 끝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다 써볼게. 상황을 다 써본다라고 하면 크게 4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치. 하랑이 지금 는 같아. 하랑아 영상을 잘 보면 된다. 자음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자음, 모음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모음, 자음이 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모음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고 싶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거 돼 안 돼? 되지. 얘도 되지. 얘도 돼.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되는데 요 3가지는 되는데 요 한 가지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가능한 3가지의 경우를 세는 게 편하겠니? 안 되는 한 가지의 경우를 세는 게 편하겠니? 그치. 그래서 적어도 문제는 전체에서 6건으로 구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돼. 우리 지금 베이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잖아. 전체 경우의 수가 뭐냐면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아무 조건이 없는 경우의 수야. 꼭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무 조건이 없는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그냥 5개를 나열하는 경우가 되는 거지. 자, 우리는 지금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빼면 되냐면 안 되는 요 한 가지.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되거든.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뭐다? 아무 조건 없이,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5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래서 얼마가 되겠다? 500이 되겠다. 500이 되겠다. 얘가 전체 경우의 수야. 그럼 이제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셀 건데 선생님이 처음이니까 조금만 디테일하게 해볼게. 자, 여기 양쪽 끝에 여기도 모음이 와야 되고 여기도 모음이 와야 돼.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셀 때 당연히 뭐부터 세 나가는 게 좋을 거냐면 조건을 먼저 만족시키도록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뭐부터 셀 거냐면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부터 셀 거야. 자, 모음 지금 나 몇 개 있지? 3개 있어. 모음 3개 있어. 자, 여기에 모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맨 처음에 모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가 있겠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디를 셀 거야? 조건을 먼저 만족시킬 거니까 여기를 셀 거야. 그럼 여기 모음 하나 썼으니까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그럼 여기에 모음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다? 2가지. 그럼 이제 조건을 모두 만족했잖아. 조건이 모두 만족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막 나열하면 되겠지. 그냥 대충 막 나열하면 돼. 그럼 이제 나 글자 몇 개 남았니? 자음, 모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몇 개 남았냐면 3개 남았잖아. 여기에 그냥 3개를 나열하면 돼. 그럼 여기에 3개를 나열하는 경우 수는 몇 가지가 되겠다?
300이 되겠다. 그래서 3 곱하기 300 곱하기 2가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빼면 되겠다. 그래서 나는 120까지 해서 얘 계산하면 36까지인가? 36까지를 쓰면 되니까 답은 84가지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6건으로 문제를 풀겠다. 다 베이스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문제야. 이 지금 경우의 수 순열도 마찬가지고 조합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이 순서대로 숫자를 써주면 참 좋고 하나하나마다 다 내가 막 써주면 좋은데 내가 지금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말로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필기를 잘 해놓던가 아니면 영상을 좀 반복적으로 보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문제를 풀 때. 자 417번도 체크 표시를 좀 하나만 해줄게. 방법을 꼭 알아야 되는 문제는 아닌데 많이 애들이 헷갈려해서 지금 선생님 3명하고 학생 3명이 교대로 서서 6인 7각 경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 나는 교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는 거야. 교대로 나열해달라. 자 얘는 왜 선생님이 체크 표시를 해놨냐면 이웃하지 않는 문제라 교대로 문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얘는 교대로 나열하고 싶은 거거든. 교대로 나열하고 싶은 거지. 그럼 우리가 항상 선생님 3명, 학생 3명이 이렇게 교대로 나열된다라고 한다면 늘 항상 똑같은데 2가지 경우가 존재한다라는 걸 빨리 생각을 해봐야 돼. 2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너무 쉬워지는 거야. 선생님하고 학생이 교대로 나열되는 경우. 자, 총 6명을 나열할 거잖아. 그림을 그려보면 돼. 이 그림 그리는 시간은 우리 아까워하지 말자. 선생님 2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 선생님과 학생이 교대로 나열하는 경우는 이렇게 딱 2가지밖에 없어. 선생님, 학생, 선생님, 학생, 선생님, 학생 이렇게 나열되거나 혹은 학생이 먼저 와서 학생, 선생님, 학생, 선생님, 학생, 선생님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 이렇게 딱 2가지밖에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어쨌든 자리를 한 번만 생각해봐봐. 선생님은 무조건 여기만 들어가야 되지. 선생님 3명은 무조건 여기 주황색에만 들어가야 되고 학생 3명은 무조건 여기 녹색에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미 들어갈 자리가 정해진 거거든. 들어갈 자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뭐라고 접근할 거냐면 선생은 선생끼리 나열하면 되고 학생은 학생끼리 나열하면 되는 거야. 자, 이게 되게 고급 스킬이 될 거거든. 자리가 정해지면 그것만 생각하면 돼. 자, 선생은 선생끼리 나열할 거야. 선생님이 지금 손이 2개밖에 없어서 힘들긴 한데 이렇게 가려볼게. 자, 선생은 선생끼리 나열할 거니까 자, 이게 될까? 자, 이렇게 또 적어봐. 학생은 신경 안 쓸 거라고. 그냥 몇 명을 나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3명을 나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선생은 선생끼리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그냥 뭐다? 선생님 3명을 나열하는 3획이야. 그러면 학생은 학생끼리,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학생 3명을 나열하는 경우가 되겠지. 얘도 3획이 되겠다. 동시에 할 거니까 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존재하겠다? 36가지가 존재하겠다. 자, 얘는 위에랑 순서만 반대인 거지 상황이 완벽하게 똑같잖아. 계산 안 해봐도 당연히 몇 가지가 나오겠어? 상황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36가지가 나와.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답인 건가? 그렇지. 그래서 더하면 72가지가. 자, 교대로 셀 때 어떻게 셀 건지 한 번만 정리가 되면 되게 쉽거든. 선생은 선생끼리, 학생은 학생끼리 나열하면 된다.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410. 410번. 자, 월드컵
8개의 문자를 사용해서 만든 수열 중 다음을 구해달라. 자, 첫 번째로 W로 시작해서 P로 끝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고, 자, 두 번째에서 자, W와 D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자,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순열 문제가 될 거야. 순열에서 가장 보편적인 문제가 될 거거든. 그렇다고 해서 쉬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만한 문제다라는 거지. 앞에서 본 건 이제 너무 쉬운 거고 그냥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고, 얘가 이제 보편적으로 볼 문제다. 얘는 하나하나 구구절절 설명하기에는 여기다가 뭔가 대표적인 유형을 말하기가 힘들고 그냥 이렇게만 써줄게. 항상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게 내가 너네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이야. 자, 1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얘는 쉬워. W를 쓰면서 P로 끝나겠대. 자, 지금 문자가 총 몇 개지? 8개지? 8개니까 그림 그리자고. 이거 귀찮아하지 말자고. 8개. 자, 이렇게 있어. 항상 어떻게 되고 싶대? W로 시작해서 여기는 무조건 W 고정이고 P로 끝나고 싶대. 여기는 그럼 P로 고정이네. 그럼 사실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W랑 P를 제외한 O, R, L, D, C, U 같은 문자 하나도 없지? 우리는 같은 거 없다고 했었어. 늘 같은 거 나오는 순간 우리는 못 풀어. 그런 건 나중에 배울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나머지 O, R, L, D, C, U 6개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나열하면 끝인 거지. 그림 그리면 얘는 이미 고정이 되잖아. 그냥 나열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답은 뭐다? 6획이다. 이게 끝이다. 이게 끝이다. 자, 그래서 1번은 그냥 신고한 문제였고,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보는 이유는 2번 때문이다. 2번에다가 별표를 좀 하나 맞추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보편적인 난이도가 되는 거야. 쉬운 문제는 아니야. 까다로운데 내가 이걸 보편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정도를 기본으로 할 수 있게끔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거지. 자, W와 D 사이에 3개의 문자가 온다고 했거든. 우선 W와 D 사이에 3개의 문자가 온다라고 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무조건 W가 앞이고 D가 뒤에 온다라는 게 아니야. W가 앞이고 뒤인 것도 되고 W가 뒤고 D가 앞인 것도 돼. 그걸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 그러지? W랑 문자 3개 D 요거 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도 된다? D 3개 W도 된다. 이걸 항상 둘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거냐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거냐면, 첫 번째로 W랑 D 사이에 3개의 문자를 집어넣어서 3개의 문자를 집어넣은 후에 얘를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할 거야.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W와 D 사이에 3개를 문자를 집어넣은 다음에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할 거야. 이게 핵심이다. 자, 그래서 우선 W와 D 사이에 3개의 문자를 집어넣을게. 지금 문자를 한 번 써보면 W, O, R, L, T, C, U, P 이렇게 8개의 문자가 있잖아. 그러면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뭐뭐뭐가 있는지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지금 W, D는 이미 썼잖아.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왔지. 여기에 올 수 있는 문자 몇 개니? 3개요. 여기 올 수 있는 문자 몇 개? 여기. 지금 6개요. 그치, 6개야. 여기에 올 수 있는 문자 6개야. 여기에 올 수 있는 문자 몇 개지? 5개요. 5개야. 여기에 올 수 있는 문자 몇 개야? 4개야. 그러면 다 공시할 거니까 곱하면 몇 가지가 나오냐면 120가지가 나오겠네. 이게 지금 의미하는 걸까? 이 120가지가 의미하는 게 뭘까? W와 D 사이에 3개의 문자를 넣어서 한 덩어리를 만드는 경우의 수야. 다시 이 120가지가 뭐냐면 한 덩어리를 경우의 수. 근데 D가 앞에 오고 W가 오는 경우도 있잖아. 존재하잖아. 얘도 몇 가지가 존재하겠니? E랑 지금 그치 상황이 똑같으니까 얘도 120가지가 존재하겠지.
난 선생님 여기까지만 끊어보면 일부러 선생님이 입체적으로 표현해볼게. 이렇게 W 문자 3개 D 혹은 뭐 D 문자 3개 W 어쨌든 한 덩어리를 만드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가 나왔어? 240가지가 나왔다. 240가지가 나왔어. 그럼 이제 나 문자 몇 개 더 남았지? 문자 몇 개 더 남았어. 내가 3개를 여기 집어넣었다고 쳐봐봐. 이렇게. 그럼 하나 둘 3개 더 남았지. 그러면 내가 이 덩어리 하나랑 이 한 덩어리와 플러스 남은 문자 3개를 또 어떻게 해줘야 돼? 나열을 해줘야 되는 거지. 얘를 나열을 해줘야 돼. 덩어리 하나랑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게. 덩어리 하나랑 문자 3개를 또 나열을 해줘야 된다. 그럼 총 몇 개를 나열하는 느낌이야? 4개를 나열하는 느낌이잖아. 그럼 나이 4개를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 4패. 그러면 덩어리를 만드는 방법은 240가지만 덩어리와 남은 문자 3개를 나열하는 경우 4패. 이거 동시에 하는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과정이니까 둘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곱해줘야 된다. 답은 어마어마하다. 이게 5,760까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이 문제가 너네가 보편적으로 하게 될 가장 베이스가 되는 중요한 문제거든. 이거는 그래서 선생님은 경우의 수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이제 경우를 나눠나가면서 순서를 계속 따져나가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이 빌드업을 할 수 있어야 돼. 빌드업.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연습을 좀 한번 해봐야 돼. 그다음 421번에다가도 별표를 한 번만 칠게. 이것도 이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해.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사전식 배열을 찾는 문제다. 그 421번이요? 421번. 자, 421번에 자, A, B, C, D, E 5개의 문자를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자, 52번째에 나오는 단어를 구해달라 그랬어. 보통 이제 이렇게 A, B, C, D 사전 배열식 문제도 나올 수 있고 혹은 숫자로 해서 1, 2, 3, 4, 5 이렇게 주고 크기 순대로 나열했을 때 작은 수부터 나열했을 때 뭐 52번째 숫자를 구해달라는 문제도 만들 수 있거든. 항상 이제 이런 문제 사전식 배열 문제나 순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면 맨 앞자리를 기준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거야. 경우의 수를 세 나갈 거야. 경우의 수를 세 나갈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사전식으로 5개의 문자를 이렇게 배열할 거잖아. 그러면 맨 앞에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단어는 맨 앞에 올 수 있는 단어는 뭐가 되겠니? A가 되겠지. 얘가 제일 빠를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맨 앞에 A가 나왔을 때 경우의 수를 한 번만 세보자. 그치. 남은 4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니까 맨 앞에 A가 오는 경우의 수는 4팩만큼 존재할 거야. 그럼 얘가 몇 가지지? 24가지가 존재하겠다라는 거야. 나는 지금 52번째를 찾고 싶잖아. 맨 앞에 A로 만드는 단어가 24가지니까 아직 52번째를 가려면 뭐 걸었지? 계속 이 짓을 해나가거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맨 앞에 올 수 있는 단어는 B가 되겠지. B가 왔을 때 또 몇 가지를 만들 수 있니? 그치, 4팩만큼. 얘도 4팩, 24가지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한 번만 잠깐 끊어가 볼게요. 한 번만 잠깐 끊어가 보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맨 앞에 C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사전식 배열이 제일 빠른 애가 뭐니? C 다음에 A, B, D, E가 오는 게 사전식으로 제일 빠른 애가 되겠지? 얘가 몇 번째라는 뜻일까? 얘 위에 몇 개 있어? 그치, 얘 위에 48개 있으니까 얘가 몇 번째라는 거야? 49번째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야. 점점 근처로 가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몇 개 차이 안 나니까 이 정도부터는 그냥 제일 세는 게 제일 빨라. 얘가 49번째잖아. 그러면 그 다음으로 사전 배열이 빠른 거는 C, A, B에서 둘이 자리를 바꾼 거겠지.
2D가 되겠지 이렇게. 얘가 50번째가 되겠네. 그럼 그 다음으로 빠른 애는 뭐가 될까? 여기가 지금 C, A, B였을 때 이제 다 한 거니까 B 다음에 올 수 있는 애가 뭐가 있을 거냐면 A. 아니지 A가 맞네. A는 여기가 있어야지. C, A에 B 다음이 D가 되겠네. D가 오는 경우. 그 다음 빠른 순서는 B, E가 더 빠르겠지. 얘가 51번째. 그 다음에 C, A, D 둘이 자리 바꿔서 E, B가 오는 게 52번째가 되겠다. 얘가 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나갈 거야. 앞에 몇 개가 있는지를 계속 세나가면서 근처까지 우선 오는 거지. 최대한 근처까지 온 다음에 몇 개 차이가 안 나면 이제는 직접 세나가겠다. 자,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빈대 세봅시다. 세 문제부터 안 남았어. 자, 423번에 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다른과 같은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 423번에 별표를 3개만 쳐놓고 선생님이 순열로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문제 때문이야. 이제는 더 이상 순열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를 가지고 4자리 정수를 만들 거야. 자, 첫 번째에서는 뭘 해달라 그랬냐면 그냥 4자리 정수를 만들어 달라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4자리의 짝수를 만들어 달라 그랬어. 자, 뭐 1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너무 간단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4자리 정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맨 앞자리에는 뭐가 올 수 없다? 절대 0이 올 수 없다. 이게 핵심인 거지. 이제는 더 이상 순열 문제로 풀 수 없다. 하지만 어렵지 않다. 자, 우리 4자리 정수를 만들 거니까 또 그림을 그릴 거야. 근데 되게 쉬워져. 자,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종류지? 5. 0이 못 오지? 그래서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야? 5개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일까? 이제는 0 와도 되지. 뭐 한 개 2를 썼다라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남았으니까 또 5개. 그럼 그 다음 자리에는 하나 줄어서 4개. 그 다음에는 하나 줄어서 3개. 동시에 할 거니까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순열로는 쓸 수 없다. 이렇게 풀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거지. 답은 300까지가 답이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4자리 짝수를 만들고 있을 때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항상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 제일 먼저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야. 이걸 항상 제일 먼저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얘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짝수가 되고 싶으니까 맨 마지막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뭐가 되면 돼? 짝수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 0도 되고 2도 되고 4도 되겠지. 그럼 우리는 빨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 뭐가 이상하냐면 아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맨 앞에 뭐가 올 수 없었지? 0이 올 수 없었어. 그래서 이상해졌지. 근데 지금 여기는 만약에 끝에 0이 온다면 0이 사라졌으니까 앞에 뭔가 조건을 따질 게 없어지지. 근데 2랑 4가 왔을 때는 어떻지? 앞에 0이 오지 못해. 다시 이렇게 경우를 나눠보면 이제 0이 1, 그 짝수 1의 자리에 0이 왔을 때는 여기에 별로 고려할 게 없거든. 근데 2나 4가 왔을 때는 앞에 뭐가 뭘 고려해야 돼? 0이 오지 못한다는 걸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개의 상황이 달라진다는 걸 빨리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경우를 나눠야 돼. 이 경우를 언제 나눌 건지를 체크하는 게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우를 어떻게 나눴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1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를 1의 자리에 0이 아닌 2 또는 4가 오는 경우로 문제를 나눠서 풀었어야 된다. 그럼 얘도 그림 그리는 순간 이제 요걸 하면 다 푼 거야. 자, 내가 여기다 세 한 번 더 쓸게. 0, 1, 2, 3, 4, 5를 가지고 4자리 수를 만들 건데
첫 번째로 1의 자리에 0이 온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제 0이 이렇게 날아갔거든. 그럼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그러니까 5개. 그 다음 4개. 그 다음 3개. 그래서 60까지가 존재할 거야. 근데 1의 자리에 2 또는 4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아직도 0이 남아있잖아. 그럼 우선 여기부터 하나 조건부터 생각하자.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지? 2가지. 2가지. 만약에 2가 왔다고 쳐봐.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남았는데 여기는 뭐가 오다? 0이 0이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4가지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여기 이제 하나가 또 들어갔을 텐데 0이 이제 올 수 있으니까 나 계속 4가지가 되겠네. 그 다음은 3가지. 이거 다 동시에 할 거니까 곱하면 24 곱하기 4니까 96까지인가? 얘는 96까지가 나오겠다. 그럼 내가 경우를 나눠서 풀었으니까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더하면 총 답은 156까지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언제 경우를 나눌 건지를 빨리 찾아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 425번은 사전식 421번에서 봤던 사전식 배열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문제 빨리 가볼게. 425번에 5개의 숫자 1, 2, 3, 4, 5를 모두 사용해서 5자리 정수를 만들 때 32,000보다 작은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럼 작은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사전식 배열처럼 똑같이 경우의 수를 세나갈 거야. 내가 32,000보다 작으려면 크게 3가지가 존재할 거거든. 첫 번째는 맨 앞자리가 1이면 무조건 32,000보다 작지. 또 두 번째로 앞자리가 2여도 무조건 32,000보다 작을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는 앞자리가 3이고,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앞자리가 3이고 그 다음에 1이 이렇게 오는 숫자도 무조건 32,000보다 작겠네. 그럼 끝난 거지. 자, 맨 앞자리가 1인 숫자의 개수 어떻게 세면 되겠니? 1 세워놓고 요거 개수 세면 되겠네. 그럼 이제 간단하지? 이제 이 정도는 바로 할 수 있겠지?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4개, 3개, 2개, 1개. 자, 곱하면 되니까 여기서 24가지가 존재하겠다. 지금 선생님이 처음이니까 일일이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는 바로바로 할 수 있을 거야. 맨 앞자리가 2가 오는 경우도 얘랑 상황이 똑같지? 상황이 똑같으니까 얘도 24가지가 존재하겠다. 맨 앞자리가 3이고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3개를 마구잡이로 나열해도 무조건 32,000보다 작지?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남은 숫자 3개, 2개, 1개 이렇게 되니까 6가지가 되겠다. 이 2가지를 쓰는 거지. 그 다음에 3, 2가 오면 무조건 얘보다 커지지? 32,000보다 작은 숫자는 딱 요거밖에 없겠네. 그래서 몇 가지? 54가지가 답이 되겠다. 자, 427번은 사실 우리 이미 함수에서 다 했던 거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심지어 설명까지 다 했던 건데 한 번만 더 점검해 볼게요. 나중에 조합까지 하고 나면은 함수의 개수 세는 거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줄 테니까. 427번 선생님이 항상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그림 그리자고 했었지. A, B, C, D, E에서 X, A, B, C, D, E로 이렇게 가는 F 함수 F가 존재할 때 뭘 구해달라고 그랬냐면 FA는 A가 되면 안 되고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자, 이거 지금 FA는 A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순서대로 항상 조건을 만족하는 걸 먼저 생각할 거니까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A가 선택할 수 있는 개수 몇 개니? A가 선택할 수 있는 개수. A로 가면 안 되지. FA는 A가 되면 안 되니까 A로 못 가고 B, C, D, E로 아무 데나 가면 돼. 그치?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겠다. 그럼 B가 선택할 수 있는 개수는 몇 개일까? 네. 상황을 만들어봐. A가 만약에 그치게 B로 갔다라고 하면 1대1 대응. 남이 선택한 거 선택하면 안 되니까 B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하나, 둘, 셋, 4가지. 얘도 4가지. 그럼 C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겠니? 뭐 B가 이렇게 갔다라고 치면
C도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 D는 그럼 또 한 개가 줄겠지? 두 개. E는 한 개. 그래서 다 동시에 할 거니까 곱하면 끝이다. 그래서 얘도 96까지가 답이다. 나오겠다. 선생님 A가 B가 아니라 다른 걸 선택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걸 선택해도 이미 그 네 가지. 선생님이 이제 요거를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보면 편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한 거고, A가 B를 선택 안 해도 C를 선택하고 D를 선택하고 E를 선택하고 네 가지다라는 것을 여기다 쓴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경우에 좀 다른. 이거 안 해도 돼. 난 너희한테 편하게 해주려고 상황을 보여주려고 하는 A를 B로 하나 그려줬던 것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순열이다. 우선 풍산자는 175쪽까지는 꼭 잘 해와야 될 거고, 네. 선생님이 RPM은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보충 한번 하고 싶은데 금요일 날에도 한번 해야지 안 될 것 같긴 한데, 내일 와서 다 오늘 얘기해보고 풍산자 175쪽까지 풀고 RPM 내일까지는 아닌데 네. 내일까지는 아닌데 미리 좀 하나요? 왜냐면 너무 쌓일 거거든. 경우의 수랑 순열이 한꺼번에 있으니까 여기는 정말 문제 풀기 위한 단원이거든. 문제 풀기 위한 단원이라 문제를 안 풀어보면 정말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내일 내일 풍산자 질문 받는 거예요? 내일 풍산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진도 나옵시다. 네. 풍산자는 내일까지 꼭 잘 풀어봅시다. 너무 추워요.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피딩 입고 다니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 학교 3개 안 껴.